세계가 이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는 조용히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4개 신규 공동체가 승인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로로 무기가 유입되고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숨겨진 폭발물 제조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의 주다이케이션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JNS-TV 주다이케이션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헤이슨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조용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34개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주지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결정으로 승인된 가장 많은 신규 공동체 수를 기록한 것이며 2022년 이후 현 정부가 승인한 총 공동체 수를 103개로 늘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i24 뉴스에서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일부는 북부 사마리아의 제닌 근처에 또 다른 일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완전한 이스라엘 민간 및 안보 통제 구역인 C구역의 전략적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용히 이루어진 것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관심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미국인들의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거주지에 대한 초기 승인일 수도 있고 보도된 대로 이미 조성된 구역들에 대한 소급 승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어떤 건설도 비난할 것입니다. 사후 승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1950년대에 이스라엘의 키부츠들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합법적인 지역에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전략인 양 혹은 정착민들이 또다시 수상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말하지는 맙시다. 이것이 모든 관료주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더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의 역사적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번 주 비냐민 지역에서는 마오스트 수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축제 분위기의 행사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 443번 도로 위에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냐민 지역 위원회는 이곳의 높은 보안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곳의 설립은 주변 지역의 위협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서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의 일환입니다. 비냐민 지역위원회는 이곳이 이미 완전한 기반시설, 도로, 수도, 전기가 갖춰진 완전히 조성된 새로운 공동체이며 첫 번째 가족들이 이미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지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현지의 전략적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입주한 첫 11가족 중 8가족, 이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 가족으로 남편들이 전선에서 복무하는 동안 아내들이 먼저 이주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새로운 공동체 승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비냐민 지역에 실제로 새로운 공동체가 설립되면서 그 과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재무장관 베찰렐 스모트리치가 여기 와보면 왜 이것이 결국 모딘, 로시아인, 크파르사바 도시의 안보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땅을 분할하고 나라의 중심에 테러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정치적 단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주요 교통로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모딘과 로자인 같은 나라 중심부의 도시들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 가족의 주거를 제공하며 우리 중심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테러 국가 설립을 막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나라 중심부에 테러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이스라엘 방위군 알람 마을에서 여러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군인들이 파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의 일환으로 군인들은 아랍인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수색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M4용 무기 탄약 그리고 추가적인 무기 부품들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활동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무기를 찾아 압수하려는 이스라엘 방위군 지속적 노력의 일부입니다. 많은 경우에 무기가 이란이 요르단을 거쳐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밀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극도로 약화된 이란 내의 새로운 현실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국방군 톨카람시에서 폭발물 제조 실험실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들은 급습 중 200개의 파이프 폭탄 등 급조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폭발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소화기, 차량 아래에 설치된 폭발 장치로 쓰일 수 있는 대형 가스 실린더, 그리고 50kg의 기타 폭발물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실험실이 이스라엘군 병사들을 공격하고 신의 뜻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물질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실험실이 발견됐고 물론 IDF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우리가 평화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그들 안에 이런 실험실이 얼마나 더 있을지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에 사는 테러리스트들은 돌을 무기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철라 유대와 사마리아, 즉 최초 대형 조직은 이번 주에 북부 요르단 계곡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랍 폭도들이 그 지역의 농부들을 공격했습니다. 사건 도중 유대인 주민 중 한 명이 머리에 돌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들은 그 후 다시 돌을 들어 땅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에게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장에 있던 비번 군인이 총을 쏴 테러범들을 사살하여 잠재적인 살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랍인들이 도로에서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매일같이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는 일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알자지라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착민이 점령된 서안지구 마을에서 습격 중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도 비슷한 제목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이 거의 살해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정의상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비번 군인이 유대인을 살해하기 1초 전 인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정착민 폭력이라는 용어를 떠올렸다면 정답입니다. 이 사건은 정착민 폭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수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순진하지는 않고 마찰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유대인의 자기 방어도 그들 의견으로는 정착민 폭력입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그 공식 일간지는 10월 7일 학살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하마스만 홀로 싸우게 내버려 뒀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랍 언론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회 내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지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기관인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만약 이란이 정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신경 썼고 하마스를 버리지 않았다면 10월 7일 전쟁의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란이 10월 7일 학살 직후나 도중에 이스라엘을 향해 더 많은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 시붕바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아랍 국가들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만을 비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사망을 공개적으로 애도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일상 뉴스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란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더 많은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란이 10월 7일부터 즉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우리가 평화 파트너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생각은 더 많은 유대인이 공격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 나오는 유대인 도시 세겜이 28명의 인물을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그림에는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나블루스 시장 후삼 알샥시르는 이 인물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모든 소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인물들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 한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 영역에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정된 롤모델들 중에서 28점의 그림에 등장한 인물 중 12은 테러 조직을 이끌었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 살인을 저질렀거나 살인 공격을 계획했거나 직접 공격을 실행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28명 중 12명입니다. 시장님은 수천 명의 살인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이 인물들이 롤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인물들로부터 배울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의 시장이 예술 전시회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샤렘, 즉 그들이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곳에 사는 7살짜리 아이라면 테러리스트를 존경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하며 자라는 것이 놀랄 일일까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저에게 이곳에 평화가 올 수 있냐고 자주 물으면 저는 항상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보라고 답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동시에 공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송에서 무엇이 홍보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여름 캠프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맞아요. 지역 문화 전반에 어떤 내용이 스며들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나블루스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접하며 자라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증오를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멀어 보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이곳이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대 성서의 고향이자 중심지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는 JNS TV의 Judication Edition이었습니다. 저는 조시 헤이슨입니다. 슈퍼 땡스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JNS TV의 다양한 놀라운 콘텐츠도 꼭 확인하세요.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모두 확인하려면 jns.org로 방문해 주세요. JNS TV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드 뒤에서 일하는 에런 보거랜터스, 프로듀서 바바라 카니모브, 스테이션 매니저 유리 스프레츠키, 그리고 라이언 리시츠, 잭 시커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슈퍼 땡스,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 주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는 용감한 IDF 장병들의 안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JNS TV 주다이케이션에서 뵙겠습니다.